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셨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근무일에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가셨다고요? 네. 이 대법 판결이 나온 날이 8월 29일인데 일단 시점이 참 공교롭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판결이 나오게 되면 10월 16일에 재보궐이 있고요. 만약 9월 1일에 나왔으면 내년 4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6개월 차이 나는군요. 그렇죠. 예. 이제 이번 그 10월 재보궐이 이제 기초단체장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부산, 전남 2개. 네. 이제 그걸로는 성에 안 차는 거죠. 이제 서울 교육감 재보궐을 통해서 뭔가 좀 판을 그러니까 키워서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판결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고요. 사실 조희연 교육감이 2심 판결이 나온 후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은 이제 헌재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법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기각해버리고 바로 급하게 대법 판결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판결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수처 1호 사건인데 이게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삼은 것도 사실은 코미디 같은 일이고요. 그 8월 29일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후에 교육감님이 이제 소견을 말하고 네. 쫙 도열에 있는 교육청 직원들 또 지지자들하고 한 명 한 명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이제 결국 관용차가 아닌 본인 차 보니까 20년 넘은 소나타더라고요. 그거를 타고 이제 마지막 퇴근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규탄 기자회견에 이제 각계각층에서 오셨는데 제일 많이 눈에 띈 게 장애 학생들 학부모예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한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괄목할 만한 게 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이제 더불어 사는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나래학교 서진학교 나래학교 그다음에 현재 또 2개 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준 건데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이제 막 오열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지켜주던 교육감님 가시면 이제 어떡하나 그러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여하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제 10월 재보선 판에 들어오면서 물론 이게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보수와 진보가 사활을 걸고 이제 뒤에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끼치는 영향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10월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네. 기초단체장 선거만 있어서 별 관심이 안 갈 수 있는 선거였는데 갑자기 선거가 큰 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사실상 광역단체장급의 선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도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덜컥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판이 커져 버리면서 사실은 이제 선거로 많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 여당 측에서는 선거를 이기든 지든 일단 선거 때까지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선거가 생기면서 여기에 그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교육감 선거 방식이 이게 계속 하는 게 맞는 맞나 거지. 싶어요. 네. 왜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 교육감 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법정 선거 비용만 40억이 좀 넘어요. 네.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네. 치르는 데만. 지금 데만. 근데 이게 더군다나 정당 추천제는 없잖아요. 네. 아름아름 다 압니다만. 네. 근데 차라리 광역단체장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받아서 나가니까 주요 정당의 후보는 선거비 보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 그렇죠. 선거비는 보전 받으니까. 네. 근데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뭐랄까요?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전부 다 무소속 후보 같은 상태란 말이죠. 어느 누구도
15% 이상의 득표를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 그렇죠. 한. 네. 근데 교육계에 종사하던 분들이 40억, 50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이른바 업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네. 그냥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 선거 비용이 일단 법정 선거 비용만 40억이 넘어가는 선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광역단체장하고 런닝메이트제로 해서 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 부담은 없애주는 형태로 좀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당장 이제 한 달 보름 있으면 또 큰 선거를 그거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러야 예. 되는데 야, 저 같아도 이거 엄두 안 날 것 같아. 아니 이미 보니까 보수나 진보도 보니까 후보가 난립해 한둘이 있죠. 아니고 엄청 난립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후보는 이제 22년 지방선거 때 나왔던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박선영, 조전혁 전 그러니까요. 의원, 그러다가 이제 안양옥 교총회장,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주호 장관의 등판인데요. 국회 교육위에서 이제 질의를 했을 때는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이다라고 답변은 했지만 그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또 등판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좀 또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네, 진보 쪽에서도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분으로는 전교조의 강신만 부위원장, 그다음에 교사노조가 요즘엔 더 인원이 많은데요. 교사노조의 김용서 위원장, 그리고 광노현 전 교육감도 좀 등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뭐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지명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재보궐은 워낙 투표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좀 조직표를 동원하는 거, 지명도 높이는 게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22년 경기교육감 선거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 진보 쪽에서는 성기선 교수가 나섰는데요.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하고 연수원장도 하고 교육적 커리어를 잘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임태희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지명도에서 좀 밀려버리고 그다음에 단일화가 좀 너무 지난한 과정이라서 늦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좀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단일화를 좀 서둘러야 되고 지금 그렇게 단일화 계획은 가지고 있고 추석밥상에 좀 교육감 후보들을 올려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판 키우려면 의원님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런 생각을 교육감이면 아무래도 갖고 있었는데. 네, 의원님이지. 저는 그러니까 체급이 엄청 올라가요. 네, 확 키워 한번 키워 근데 확 키워서 그냥 한번 교육감에 나가려면 네. 당적 보유를 1년 동안 안 해야 안 해야 돼요. 되는구나.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자격 조건이 안 되고요. 네. 근데 엄청 커질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게 진보 교육감이다라고 나올까 봐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재보궐이 사유를 제공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사익을 편취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됐던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그걸 했던 교육감은 해직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잠깐 그 상황, 그걸 말씀드리면 5명 교사 중에 4분은 2008년 그 교육감 선거 때 선거 자금을 모금한 걸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이 됐고요. 한 분은 2002년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다룬 것으로 이제 유죄 판결 받고 해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꽤 오랜 2018년에 그분들이 특별 채용이 됐는데 이미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무 담임권이 회복된 상태였고 이게 신규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이라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또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유죄가 된 거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정당 가입도 못하고 네, 후원금도 맞아요.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다른 그 헌법소원 결과가 나왔던 게 2020년에 국가공무원법 그 65조에 보면 이제 초중등 교원은
정당 가입이나 그 활동을 이제 금지하는 거, 그 부분은 합헌이다. 그런데 정당 이외의 정치적인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은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좀 더 그 공간을 좀 더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 그 조영 교육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판이 커졌으니까 이 보궐선거 결과가 한동훈 당대표의 입지에 큰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요? 선거 근데 결과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정당 추천 후보는 없는 거니까. 선거니까요. 교육감 선거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으면 공직자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재보궐선거잖아요. 네. 재보궐선거가 10월 16일 날 치러지게 되면 재보궐선거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언제까지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로 등록하는 날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9월 하순까지만 28일도 사퇴를 하면 맞습니다. 여지가 있는 출마할 거네요. 수가 네.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른바 보수 진영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보고 점쳐보라고 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권의 인사 특징이 뭐예요? 회전문 인사잖아요.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가 특징인데 다른 분들은 요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어요. 경쟁을 하다가 서로 경쟁을 예, 하다가 예. 서로 안 됐어. 끝까지 후보 단일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중에 한 명을 후보로 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끝까지 양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그냥 그 어떤 인사의 독특한 그 특성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지도가 제일 높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막판에 가서는 또 되면은 하지 아무래도,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아, 들어요. 근데 저도 이주호 장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역사 교과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서울시 교육감 요것만 이제 만약에 좀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자리를 딱 꿰차면은 요건 이제 확실해지거든요. 그 적임자가 누굴까? 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사실 역사 문제로 이제 정치권이 워낙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의 쟁점도 뭔가 뉴라이트를 기준으로 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공방에 가열화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의 뭐 인사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선출직이라 임명직 인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뭐 취향 아니면 뭐 습관으로 볼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후보로 만들어서 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주호 장관의 인지도가 높아서 종국적으로는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인지도가 높아서요 오히려. 인지도가 높아서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치 다른 인지. 인지도가 낮은 후보 같으면 저 사람이 정말로 뭐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도 그렇지. 있을 수가 네. 있는데 인지도가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뭐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고 뭐 네. 어떤 입장인 게 많이 알려져 있어. 안티도 오히려. 그만큼 많다. 그렇지. 안 찍을 사람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 방에 이해갑니다. 노림수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